안녕하십니까. 최강복 정형외과 원장 권경훈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인데,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상품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명제고, 우리가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의외의 삶을 사랑하는가, 여전히 사랑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저자는 에리 프롬 하는 선생님입니다. 에리 프롬,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프랑크푸르트 태어나셨는데, 대개 이제 에리 프롬 들어보신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들어봤어요? 네. 혹시 에리 프롬 선생님이 지은 책 생각나는 거 있어요? 책은 못 들어봤고 심리학 쪽으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에리 프롬 선생은 보면 이제 사회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철학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 심리학하면 우리가 개인 심리학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프로이드 이런 무의식, 개인적인 문제, 어떤 무의식, 그 다음에 어떤 본능, 본성, 뭐 이런 거 개인 심리학이고, 이 프롬 선생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심리나 그 다음에 행동이 본인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사회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과도 다 관계가 있다 해서 어떤 사회 심리학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이고, 1934년 이때는 이제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이제 정권을 잡고,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이렇게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학자분들이 많이 핍박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가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되었고, 스위스로 이주해서 스위스에 사망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들이 있고, 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들이 조금 유명하죠. 잠시 보면 사랑의 기술하는 이분의 사상은, 프롬 선생의 사상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같은데도 인간들이 어떤 공허하고 좀 허전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떤 사랑을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고, 그 다음 소유냐 존재냐, 이거는 우리가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려고 달려들면은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착이 생기고, 뭔가 괴로워지고,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어떤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그걸 느끼고 존중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소유하려 하면은 그게 집착이 되고 스토킹이 되고 괴로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분이 어떤 자기가 원해서 떠나가더라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막 집착을 해서 어떤 어떤 가해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자유로부터의 도피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유를 갈망하는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꼭 돈, 경제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치 독일, 히틀러가 이렇게 막 등장할 때에는 그때 독일이 어떤 대공황으로 인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독재자한테
자유를 맡기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히틀러가 생기게 된 배경 같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책을 보면은 9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여기고, 그래서 이 제목 단원이 이래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한 개 따로따로. 그래 프롬생이 저쪽에 뭐 어째 논문에 썼다든지 잡지에 기고했다든지 방송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요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요거를 거기서 전부 이렇게 따로 발췌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소제목들을 보면은 삶을 사랑하는 거,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무력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대량 생산 너무 여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그다음에 기본소득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기본소득 이런 거는 우리가 약간 좀 사회주의 이런 사상, 공산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생은 어떤 우리 지금 일의 자본주의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 소비하는 인간이 공허하다. 그리고 이렇게 허전하니까 뭘 자꾸 막 사고 이러는데 사면 살수록 더 공허해진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 활동적인 삶. 오늘은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활동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대량 생산하고 되니까 이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어떤 개성, 개인적인 거, 자신만의 어떤 특성 이런 거는 전부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고객 지향적으로 공손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교육받아지고, 그 다음에 훈련되어지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본인이 삶을 사랑하고 삶에서 어떤 느낀다는 게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교육받은 거 이런 거를 그냥 연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것, 자기의 나름 특성, 개성 이런 걸 내세우면 안 되고, 이런 걸 지금 버려야 되고, 전부 훈련받았는 거, 습득했는 거 이런 것으로 자신을 느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하니까 자신의 힘은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틀어놓고 가면은 이렇게 어디 딱 쉽게 도착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전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텔레비, 그 다음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냥 그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는 대량 생산으로 해서 우리가 매우 풍요롭고 풍족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보다는 남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게 쿠바 사태 가는 건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62년도 오래됐는데 미국 밑에 쿠바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소련에서 그게 이렇게 막 미국을 겨냥해서 핵무기 탑 설치하고 있는 게 미국에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만약에 전쟁으로 벌어졌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거의 이렇게 상당한 혼란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핵전쟁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무관심하게 그렇게 막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삶을 사랑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점점 더 파괴적인 것,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사랑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 꼭 62년도 쿠바 사태뿐만 아니라도 지금도 현재도 보면은 각 나라가 전부 무기 개발, 핵무기 개발에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떤 파괴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데 마음이 뺏기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네크로필리아하고 바이오필리아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크로필리아, 네크로는
우리 뭐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네크로시스 하면 뭐가 죽는 거거든요. 괴사되는 거. 이렇게 네크로필리아, 필리아는 뭐 좋아하는 거. 그래서 죽음을 좋아하는 것. 바이오필리아, 바이오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 바이오필리아, 우리가 본성은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이 바이오필리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오히려 죽음을 살아가는 힘에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네크로필리아, 바이오필리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뭐 삶이 무엇인가, 죽음에 반대고 항상 성장과 변화, 어떻게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그런 거고, 또 삶은 어떤 살아있는 것은 무질서하다. 무질서해서 아무 막 이렇게 정말 질서가 없는 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뭐 부모의 아들, 어떤 DNA에 이렇게 연속이 되고 이런 질서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전부 이 삶은 하나의 획일적이고 이렇게 단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질서 요구가 강한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을 생을 어떻게 이렇게 딱 지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테인데 내 뜻대로 이렇게 뭐 좀 해야 되는 사람. 이게 이렇게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이 삶을 정오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폭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회에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요구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통제해가지고 나는 딱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막 아주 즐겁고 이런 것도 있는데 참 과음도 지르고 싶고 뭐 이렇게 한데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점잖해야 된다. 어떤 감정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두 가지 사랑 폭력이 있다고 있는데, 프롬 선생은 사랑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한다 했는데, 이 사랑이 상대방의 어떤 욕망이나 상대방의 바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맞춰졌을 때는 그게 사랑이 되는데, 내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를 했을 때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 폭력, 뭐 우리 폭력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구타하는 거, 뭐 전쟁 일으키는 거, 이런 게 폭력인데, 이 책에는 어떤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조금 가진 그 상대보다는 조금 힘이 센 그런 상황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결혼하려고 배우자 누구 해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거, 이것도 일종의 폭력. 또 아들이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안 맞으니까 하면 안 된다 하는 아버지, 이런 것도 어떤 이런 폭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가 있고, 또 폭력은 뭔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폭력을 설섬으로써 자기가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전두환 시절에 삼청교육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삼청교육대. 네. 전두환 시절에 뭐 깡패 뭐 이런 사람들 뭐 재소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군 시설에 가다 놓고 무조건 막 구타해가지고 두대패해가지고 이렇게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런데 아주 많이 인권이 유린되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길거리 가다가 고등학생 가다가 잡혀가가지고 그거 가서 삼청교육대에서 맞아갖고 불구가 된다든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런 짓을 이거 무지무지한 국가적인 큰 폭력인데 그거를 행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폭력을 합리화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것에 우리가 끌리는 모습, 우리가 생명 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현실에 보면은 뭔가 이래 돌아가는 게 어떻게 생명 없는 것에 이렇게 끌리고 있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쟁, 핵 준비 이런 거, 범죄, 그다음 자살 테러, 그다음 환경 파괴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 불평등, 자산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병환 심화되는 거, 이게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생명 없는 것에 끌리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 했고, 그 밑에 게임 운동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요거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어떤 게임 이런 거 전부 게임 보면 폭력적인 게임이잖아요. 좀 죽이고 하는 이런 게임. 그다음에 운동도 보면 전부 막그 격투기 이런 거 전부 보고 막 즐기거든요. 이것도 삶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다음에 혼자 혼술 혼밥 뭐 이런 거보다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간의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못 맺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게 아닐까. 반려견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 정을 못 붙이니까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미리 겁이 나서 삶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떤 동물에게라도 어떤 저 사랑을 느끼고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자녀 학대, 성인병, 예? 예, 너무 뚱뚱해진 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어때 뭐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생명 없는 것에 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 내 생각이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결과를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삶 자체의 목적을 안 두고 삶의 어떤 수단, 삶이 쉽게 하면 더 얘기하면 어떤 돈을 벌이는 데 의한 수단으로 자꾸 쓰려 하니까 삶이 힘들고 어떤 욕심, 그 다음에 행동에 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의 개성보다는 어떤 집단에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자꾸 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할 수는 없겠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대량 생산 기술 이런 게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술에 어떤 종속된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주인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을 오래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그거 할 수가 있는데 뭐 하여튼 삶을 사랑하려면은 오래 이래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 뭔가 얻어내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 타인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속 밖으로만 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과 사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행복하고 흥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사랑과 폭력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삶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뭐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요 단원에서의 결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 그 말입니다. 좀 되게 왜 보면은 좀 너무 간단하고 왜 보면은 뭐 앞에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결론은 너무 별거 아닌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쌤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해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매번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기까지 내가 하루 생활하는데 이제 행복감을 계속 느끼는 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 일상에서 그래도 되고 삶에 우리 생활에 하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인데 아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 우리 있는 이 자체에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하려지 말고 뭐가 있는 것 자체 존재.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행복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가져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좀 귀중한 존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 원장님은 욕심도 많고 본인은 뭐 그렇게 안 하면서 뭐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은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면도 있을 수 있지 싶은데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프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듣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어디다? 네, 좋습니다. 40분. 얼마나요? 지금 40분. 아, 많이 됐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좀 간단한데, 이거 아까 마지막 9번째 단원이었잖아요. 활동적인 삶. 우리가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아주 자발적이고 활동적이 있으면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행복을 위한 행동이 되는데 이 활동성이 현재에 와서는 어떻게 활동성이 조금 바뀐가 하면 이름이 그게 사회에 유익한 변화를 주는 것을 목표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분주하게 해서 우리가 막 어떤 목표를 나타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행동. 이게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변하게 내용이 조금 변해져 있고 강제적인 외부의 힘에서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활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제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활동적이 되는데 우리가 강제성을 봤을 때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 노예라든지 노동자 이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내적으로 어떤 강제하는 거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항상 있으면은 내가 불안해지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잘 살 수 있겠냐 경쟁에서 도태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하면은 뭐 건강에 뭐 이렇게 뭐 해로운 건 아닌가 뭐 불안한 게 지금 이 사회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람을 봐도 불안하고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이 불안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일. 그래서 이 불안을 잊으려고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불안을 잊으려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 집에 모처럼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었다. 차분하게 있으면 이게 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 좀 있어야 되겠네. 뭘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불안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일을 하고 자,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요 책에서는 분주함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성 하면은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동기에 의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분주함은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고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활동성을 분주함이라고 해서 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현대 산업 시대에서는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 판매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도구로 자꾸 쓰인단 말입니다. 도구로.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면은 분주해지고 단조롭고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기만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강제 노동의 고통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일을 자꾸 더 활동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된다 말이죠. 자기 어떤 기만. 그래서 이 분주함과 게으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주해지면은 막 바빠지면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 바빠지면은 항상 뭔가 내가 좀 쉬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활동성이 되면은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뭔가 이게 참 마음에 이렇게 만족감이 있고 뭐 그런 게 생기는데 이건 분주하면 계속 바쁘니까 뭔가 참 내가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고 활동한 만큼 게으르고 싶어지고 그래서 일을 수동적으로 하고 휴식도 수동적으로 합니다. 휴식도. 자, 그러니까 휴일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하고 싶은 거는 편안하게 어떻게 좀 쉬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들 놀러 가니까 전부 짐 싸가지고 또 이렇게 막 가고 하면은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자,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활동성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제일 나오는 게 관조입니다. 관조. 자, 조용히 앉아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성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올바른 활동성을 가지려 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자신에 의해서 바쁘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수동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 다음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그게 올바른 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내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자 그거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연습하는 것. 자,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조용히 생각하고 바라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래서 이 활동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활동적이라고 하면은
많이 움직이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결론이 가만히 좀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좀 앉아 있는 거 또 상당히 좀 역설적인데 그래서 이 전체 이 결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역동성이 있는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